그러다가 결국 모든 겉모습 너머, 상징과 형상 너머로 가기를 시도했으며 형상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했다. 아마도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꿈 요가로 불리는 인도의 불교 요가 행자였던 나로바의 6종 노선 중 하나를 걷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불교 사상에 관해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세스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제인 로버츠와 그 남편인 로버트 버치의 심오한 가르침들을 따랐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형상 너머의 세계로 가보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내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현실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겉모습의 세계를 넘어서 형상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도였던 것인데, 이러한 내부적인 영적 도움과 더불어 나의 의도는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6조 단경의 앞부분을 보면 5조 홍인 스님이 강남의 무지렁이인 해능에게 네가 어떻게 불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묻는데, 해능은 이렇게 응수하고 있다. 사람에겐 남북이 있지만 불성이 어찌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품을 안다는 것은 임시적인 이름표나 얼개나 인격 따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당신의 자각의식의 여행에 건투를 빈다. 이 자각몽자의 잠깬 상태의 자아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의 한 부분은 그녀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녀의 탐구자 부분은 우리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라고 말한다. 거기서 그녀는 온갖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다 보고 자신의 다양한 부분들을 알므로써 하나의 완전한 존재, 곧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많은 점에서 이런 종류의 경험은 칼 융이 말하는 개인화 과정을 연상케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알고 받아들여서 온전한 자아가 된다. 이 자각몽자의 잠깬 상태의 자아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의 한 부분은 그녀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녀의 탐구자 부분은 우리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라고 말한다. 거기서 그녀는 온갖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다 보고 자신의 다양한 부분들을 알므로써 하나의 완전한 존재, 즉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많은 점에서 이런 종류의 경험은 칼 융이 말하는 개인화 과정을 연상케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알고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알고 받아들여서 온전한 자아가 된다. 그 순간부터 나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의 비할 바 없이 심오한 연결이 깊고 깊은 차원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각의 경험 이면에는 하나의 연결성이 존재한다. 낱낱의 생명, 낱낱의 사물, 낱낱의 행동의 배후에 하나의 자각의식이 모든 다른 생명과 사물과 행동들과 연결되어 존재한다. 이 모든 자각의식 내부의 작용은 형성되고 경험되고 있는 현실 속으로 넘쳐 나와서 만물을 그 각각의 창조와 완성이라는 전체의 교향악 속에서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당신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 주위에 모든 것이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새소리는 문을 여는 이웃집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잎새를 흔드는 바람은 저쪽 모퉁이에 나타난 자동차를 알려준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친구에 대한 생각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행동과 동시성을 띈다. 생각과 바람과 자동차, 새소리 등등의 모든 것이 어떤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자각의식이 거하고 교차하고 창조하고 성취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각의식의 움직임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 책 전체를 통하여 텔레파시와 투시를 통해 정보를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타인의 치료를 돕고 공동 자각몽 속에서 만나고 활동하는 자각몽자들의 사례들은 이 내부적 연결성이 존재함을 시사해 주었다. 루시드 드리밍과 같은 기술을 통하여 소위 무의식의 더 깊은 탐사에 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자각의식의 본질에 대한 관념 중 많은 것을 재정의하고 우리의 발견을 표현할 새로운 용어를 개발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혹은 내부 의식적인 자각의식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이러한 발전의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혹은 내부의식 등의 용어와는 무관하게 자각의식의 이 내적 측면들을 탐사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우리 각자가 유연성을 더욱 기르고 외국적인 개인의 영향력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루시드 드리밍에서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자신의 신념과 기대와 관심의 초점에 얼마나 좌우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현재 감지하고 있는 지각을 어떻게 창조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다. 안으로 도전에 들어가면서 더 큰 자아와 이 큰 자아가 본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틀을 가늠해 보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작은 자아의 구속을 뚫고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의 보편적 연결성은 종종 우리가 마음을 쉬는 것을 배워서 내면으로 초점을 돌리고 내적 경험을 감지하도록 자신을 허용할 때 비로소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밤에 꾸는 보통의 꿈속에서 우리의 이런 작업을 습관적 반응으로서 하지만 루시드 드리밍에선 잠 깬 상태의 자아와 심층 자각의식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려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열린 통로를 제공받는다. 우리는 루시드 드리밍의 실험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더 큰 관계, 즉 연결된 우주 속의 심층 자아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소위 무의식이란 것이 실제로는 매우 깨어있고 살아있으며 들을 줄도 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밤에 하나의 실험으로서 심층 자아에게 내가 더 이상 꿈의 이미지나 상징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다. 단지 꿈의 메시지만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꿈 일기와 펜을 옆에 놓아두었다. 한밤중에 깨고 나니 꿈의 줄거리와 이미지, 상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선명한 메시지만이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비전 경전에 나오는 간결한 경고 비슷한 것이었는데 한 번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는 모두와 연결된다. 그리고 때로 어떤 메시지는 훨씬 더 세속적인 내용으로 가족이나 친구에 관한 나의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가령 한 번은 메시지에 어떤 친구가 딸을 걱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꿈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야를 나타내는 영사 기사에게 사라지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꿈에서 메시지만을 받고 이미지는 기억나지 않은 상태로 2주일이 지나자 나는 꿈의 드라마가 매우 그리워졌다. 그 흥미로운 줄거리와 꿈속 인물들이 그리웠다. 새로운 장소에서 잊고 있었던 친구와 갑자기 부딪히는 일, 생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창조물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풍경들도 그리웠다. 마음의 극장에 생생하게 영사되는 생동하는 생각과 감정의 파노라마가 그리웠다. 이제는 모래먼지처럼 건조하게 느껴지는 간결한 메시지에 실증이 났다. 나는 나의 심층 자아에게 그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꿈 이야기들을 다시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즉각 꿈들이 다시 펼쳐지면서 다시금 무의식은 언제나 귀 기울이고 듣고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깨닫고 있든 말든 우리는 양방향으로 통하는 의식을 가진 무의식과 연결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심층의 자각의식과 그것의 폭넓은 연결성에 말을 걸고 귀 기울이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무의식과의 관계로부터 풍성한 혜택을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깨닫고 있든 말든 우리는 양방향으로 통하는 의식을 가진 무의식과 연결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심층의 자각의식과 그것의 폭넓은 연결성에 말을 걸고 귀 기울이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무의식과의 관계로부터 풍성한 혜택을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의식을 가진 무의식과 친숙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세상사에 참여할 적에도 자아의 일부를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할 것이다. 나무를 하든 물을 깃든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든 아이를 달래든 우리의 어떤 부분은 심층의 자각의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저 살아있는 미지와의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의 한 가지 목적은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기능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실행하게 하여 우리 내부에 깨어있는 자아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의식을 가진 무의식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세상사에 참여할 때에도 자아의 일부를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할 것이다. 나무를 하든 물을 깃든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든 아이를 달래든 우리의 어떤 부분은 심층의 자각의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저 살아있는 미지와의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의 한 가지 목적은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기능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실행하게 하여 우리 내부에 깨어있는 자아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포드의 성찰 가운데서 꿈꾸는 이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내용으로는 꿈이 인간의 전체성,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포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직 밝고 선하고 긍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어둡고 골치 아픈 경험의 부분은 외면하는 식의 우리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경향성을 지적한다. 꿈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인정하고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이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더 큰 자각의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포드는 말한다. 꿈이 인간의 전체성,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포함된 인간의 전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오직 밝고 선하고 긍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어둡고 골치 아픈 경험의 부분은 외면하는 식의 우리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경향성을 지적한다. 꿈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인정하고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이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더 큰 자각의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꿈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인정하고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이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자각의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